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2024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 학교 중심 교육행정 지원 부분 두 번째 미래지향적 교육지원체계 구축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1부터 이제 드디어 5-2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의 마지막 순서까지 이렇게 마칠 수 있게 되었네요. 내일이면 임용 2차 수업 실현하고 면접이 있는 날인데 오늘까지 준비 잘 하셔서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5-2 미래지향적 교육지원체계 구축과 관련된 부분 선생님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1 미래교육 중심 조직 운영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부분이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육 조언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주 크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핵심 내용 중심으로만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교원과 관련된 부분만 세세하게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주요 정책 부서는 행정관리 담당관, 정책기획관, 운영지원과입니다. 행정관리 담당관의 추진 목적을 보면 연수기관별 맞춤형 연수과정 운영을 통한 교육공동체의 미래 역량을 함양한다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 소속 연수기관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담당관이 생기고 또 그곳에서 교원들의 미래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 방향을 보면 연수기관 정책성 확립을 위한 연수 과정을 재개편하고요. 또 연수기관별 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조정해서 기능을 재정립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책기획관에서는 추진 목적이 글로컬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싱크탱크 기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이 부서도 하나 더 새롭게 만들고 경기교육 정책에 관련된 기본적인 연구들을 이쪽에서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정책의 기반을 잘 닦아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추진 방향을 보면 미래교육부를 신설을 해서 조직 인원을 확대 개편한다고 하고요. 이건 아마 작년부터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AI, 에듀테크 등 미래교육 교수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저희가 함께 공부하면서 하이러닝 시스템이 작년에 기반을 구축하고 올해는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엔진이 교육과정이라면 보조 엔진이 지역교육협력과 에듀테크였는데 이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이 에듀테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서는 운영지원과인데요. 조직 문화 개선 그리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을 보시면 자율적인 참여 및 실천을 통한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요.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방식을 확산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이 스마트 워크와 관련이 있겠죠. 그럼 올해 주요 추진 내용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미래교육 지원을 위한 연수 연구 기능 강화입니다. 그래서 미래교육 지원을 위한 연수원을 재구조화하는 게 첫 번째로 나와 있는데요. 연수기관별 특성화에 따른 연수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 교육의 교육가족,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 중심의 현장 맞춤형 연수 과정 운영을 통해서 교육의 본질 재정립을 지원하고요. 또 연수 기관별로 중점 정책이나 영역을 설정을 해서 이 연수원들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또 가족 단위나
교권 침해 학생 대상의 특별교육 및 교원 연수를 내시로 하는데 이 가족 단위 지원과 관련돼서는 우리 그 다문화 가정이 있었고 특수교육 지원 대상이 있었고 또 학업 중단 위기 학생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족 단위 지원을 하고 또 올해 이슈였던 교권 침해 학생 대상으로 이 분리된 특별교육을 연수원에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연수 과정은 연수 기관별 성격에 맞는 연수 과정 재개편 및 전문 분야의 연수 단계별을 연수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환경 대전환에 따른 디지털 기반의 경기형 연수 체제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인프라, 에듀테크 시스템 기반의 연수 지원을 통해서 미래 환경 대응력을 강화하고요.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서 이 경기교육 실현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연수 체제를 구축하고 또 저희 직속기관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의 위탁연수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서 질관리를 하고 또 이 연수가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구현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도 구축을 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이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 현장의 자체 역량 강화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져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교육연구원 미래교육 사업 기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을 확대 개편해서 이 미래교육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들 추진을 내시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교육 중심 조직 운영 지원 중에 두 번째 주요 정책은 스마트워크 운영 활성화인데요. 조직 문화 개선, 그래서 작년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종이 없는 회의, 보고 문화, 수평적 조직 문화를 개선해 나간다고 하고 경기도 교육청 스마트워크를 통해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간다고 합니다. 미래지향적 교육지원체계 구축, 두 번째 주요 과제는 교육행정기관의 역할 재구조화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도교육청도 변화되어야 하겠지만 이번에 교권, 학폭, 교육, 복지, 다문화 그리고 돌봄에 이르기까지 어디의 기능이 굉장히 확대됐죠? 네. 교육 지원청의 기능이 확대됐어요. 그래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학교폭력 제로센터, 교육복지 다중안전망, 그 다음에 다문화와 관련된 지원 부분, 그 다음에 학업 중단 위기관리 학생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많이 교육지원청으로 들어갔거든요. 돌봄도 관련된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학교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이 이관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진 목적을 보면 학교 지원 중심의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방향은 첫째가 미래지향적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 환경과 정책 변화를 선도하는 조직으로 이제 변화를 시킬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 지원을 강화하는 지방행정 교육기관으로 개편하겠다. 그래서 올해 보시면 1시군 1교육지원청 추진을 작년에 이어서 한다고 해요. 작년에 이제 교육부에 저희가 31개 시군인데 25개 교육지원청만 있고 6개는 통합교육지원청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각 시군에 하나의 교육지원청을 배치를 해서 이 현장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들을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작년에 교육부에 그와 관련된 법 개정을 신청을 했고요. 올해 아마 2월이나 3월경에는 그 법 개정이 완료가 돼서 이 6개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해서 시행을 한다고 해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6개 통합교육지원청에서 교육지원청이 있는 곳은 빼고 예를 들면 광주 하남교육지원청이다. 그럼 광주에 교육지원청이 있거든요. 그럼 하남에는 이렇게 교육지원센터가 들어가서 광주까지 오지 않아도 하남 교육지원센터에서 필요한 업무들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이게 아예 분리가 되면서
통합교육지원청이 분리가 되고 하남처럼 교육지원청이 없었던 곳에 교육지원청이 수립이 되면서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추진을 작년에 이어서 지속을 한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법령 개정 이야기했고요. 또 분리하기 위한 본청, 지원청, 지방의회 등과의 협력체제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지역별 실정을 고려한 협의체 활동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령이 개정되면 신속하게 교육지원청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안정적 조직 운영을 위한 지방교육 행정기관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1실 5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업무들이 통합되면서 1실 4국으로 2023학년도에 바뀌었는데 이제 조금 인재개발국, 이 교육 조직의 인재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인적 자원으로서의 관리를 위한 인재개발국이 수립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재개발국을 통해서 하나가 신설되면서 5국이 되었고요. 또 이외에 필요한 업무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사학과 담당관이 증설이 되어 이 통합적으로 학교 현장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지원청 개편인데요. 그동안 이 시설 주무관님들이 없는 곳에서는 지원청에 소속되어 있는 주무관님들이 학교로 파견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시설관리센터에서 학교 시설을 관리했었는데 이제 학교시설 개선과로 개편이 되면서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 발주 등과 같은 것들은 지역청에서 이제 하게 되면서 업무를 경감시킬 예정입니다. 또 학교 신축 사업 업무 전담으로 개교 업무 효율화를 위한 부서 학교 신축과를 신설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것 말고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학교폭력 제로센터라던가 이제 돌봄과 관련된 돌봄 방과후 지원센터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교육지원청으로 들어가서 학교 현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수원 재구조화에 따른 기능 규모를 축소하는데요. 7기관 23부였던 연수원을 6기관 14부로 이렇게 개편할 예정이고 연수기관의 기획, 조정, 평가 기능을 이제 인재개발국으로 이관을 해서 이 6개의 연수원에 대한 이제 연수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쪽에 이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니까 아마 연수원 간에 어떤 구분이 있고 역할이 분명해질 거라는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5-2-3 역량중심 인사제도 운영 개선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책 추진 부서는 교원 인사과와 지방공무원 인사과입니다. 교원 인사과의 추진 목적은 자율, 균형, 미래, 경기교육의 세 가지 기조죠. 자율균형 미래의 경기교육 정책 실현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을 개선합니다. 첫 번째는 미래교육을 선도할 교육 전문 직원의 임용 인사제도를 개선하고요. 두 번째는 임용 방식에서 균형 있는 교장 공모제를 운영합니다. 세 번째는 승진 및 임용 제도를 개선하고요. 네 번째는 미래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초빙 교사제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지역교육 안정화를 위한 지역 구분 임용제를 개선한다고 하네요. 총 5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인사제도 운영을 개선해 나간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방공무원 인사과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데 첫 번째는 미래 경기교육의 경쟁력 강화 및 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적인 인사관리를 운영한다. 두 번째는 교육 환경과 정책 변화를 선도하는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 체계를 마련한다. 그래서 위에 부분은 이거는 교원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일반 행정직원들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원 및 교육 전문 직원의 인사 제도를 개선하는데요. 미래 교육을 선도할 교육 전문 직원 임용 인사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네요. 작년부터 이제 컴퓨터 기반 평가 CBT라는 영어 약자로 쓰이는데 이거를 지난번에는 특정 군에만 적용을 했는데 올해는 이걸 확대한다고 하고요. 또 직무 적합성 검사였거든요. 작년에는. 올해는 AI 인적성 평가로 요게 기본 인성을 평가하는 거고, 이 CBT 기반이 아무래도 역량을 평가하는 거겠죠. 그래서 경기교육의 목표에 맞는 기본 인성과 역량을 갖춘 학생뿐만 아니라 교육 전문 직원도 선발을 하려고 한다. 또 이 교육 전문 직원 중에서 자율균형 미래의 새로운 경기교육 비전과 책무성을 겸비한 이제 장학관, 첫 번째는 교육장님, 그리고 장학관 분들을 임용해 나가겠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임용 방식에서 균형 있는 교장 공모제 운영을 위해서 교장 공모학교 지정 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요. 이건 이제 도교육청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교장 공모학교 학교 심사 기준 절차를 개정한다고 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가장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겠어요? 공모교장 평가를 내시로 하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승진 및 임용제도 개선이었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교감 선생님들 면접을 초등과 중등으로 나누는 걸 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겸비한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빙교사제를 개선하는데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초빙교사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를 들면 신규 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초빙 교사의 비율을 높여줘서 신규 학교에 이제 신규로 발령받은 선생님들만 이제 많게 되면 학교 운영을 내실 있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교에 경력이 있는 선생님들을 많이 초빙을 해서 신규 학교라 하더라도 경력직이 신규 발령 직원들을 끌어가면서 원활하게 학교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교육 현장의 상황들을 반영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것과 취지가 맞다고 볼 수 있겠죠. 또 네 번째는 지역 구분 임용제를 개선하는데요. 이제 포천, 연천 지역의 특성과 운영 등의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지역 구분 임용제 지속 여부를 검토하고요. 또 이러한 선발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를 해서 안정적으로 해당 지역의 정주, 오랜 기간 머무르면서 학생들에게 교육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안정적인 교원 수급을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방공무원 인사 시스템 구축인데요. 이 역량 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서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한 미래성장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이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도 근무할 수 있고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 그다음에 직속기관에도 근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순환적으로 배치를 해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이 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방 공무원의 역량을 제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장애인 공무원 인사 운영과 관련돼서 적절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위에 부분이 이제 지방 공무원 배치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이제 지방 공무원 미래교육 역량 강화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현장 중심의 학습 공동체 운영을 활성화하고요. 지방 공무원 성장 단계별 맞춤형 역량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일반 행정직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원들도 학습 공동체를 운영을 하고 또 성장 단계별로 이 역량이나 교육 경력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교원과 일반 행정직 모두에게 균형 있게 지원이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변화될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교직원들을 배출해내고 또 지속적으로 인적 자원으로서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청렴성과 책임성 강화라는 것이 미래지향적 교육지원 체계 구축의 마지막 주요 정책입니다. 주요 정책 추진 부서는 감사관하고요. 미래교육 담당관입니다. 그래서 감사관에서는 청렴 제도를 안착하고 예방이 우선되고 문화로 확산되는 경기교육을 실현하겠다. 그래서 감사관에서는 청렴정책 추진을 통해서 부패 취약 부분을 예방하고 개선한다. 항상 중요한 게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방이 중요합니다. 문제나 사안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과 관련된 기획을 할 때는 이 예방 파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갑질 부분과 관련해서 예방하고 또 신고자 보호 및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또 공익제보 체계도 정비를 해서 적극적으로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요. 일상감사를 통해서 이 종합감사 이전에 사전 예방적 감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올해 추진 내용이 감사관 내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아마 진행될 것 같고, 미래교육 담당관에서는 교육 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 및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보호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작년에 이제 그 고등학교 시험 성적 유출과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개인 정보나 학교 안에서 노출돼서는 안 되는 그런 정보와 관련된 매뉴얼이나 지침 기본 개혁들이 그 사건을 계기로 정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교육 공동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를 하고요. 두 번째는 정보 시스템 자원 통합 구축 등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립한다. 마지막으로는 고도화되고 지능화된 사이버 보안 위협의 선제적 대응 체계로 안전한 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관 부분은 이 청렴 정책으로 부패 취약 부분을 예방하고 갑질 예방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방적으로 감사 활동을 강화한다라는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미래교육 담당관과 관련된 부분만 올해 추진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방적 감사활동 강화 및 청년문화 조성 관련해서는 아마 별도의 문건이 나오면 제가 따로 안내를 해드리고, 미래교육 담당관의 교육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 및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통해서 교육공동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단계별로 또 사례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연수 및 홍보를 하고요. 학교 방문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고 표준화된 매뉴얼을 보급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슈가 학교에서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학교 현장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또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정보보호 자체 수준을 진단하고 또 진단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죠. 이 수준 진단 같은 것들도 사실은 뭘로 보시면 돼요? 데이터 기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단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프로세스 재정립으로 사각지대 없는 보호관리 체계를 만들겠다. 그래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는 개발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점검 및 조치를 하고요. 뒷부분에도 이제 계속 나옵니다. 또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 만간 분리된 환경을 구축하고 안전한 자료 전송 체계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또 2024학년도에는 집중 관리 시스템을 선정하고 보안 취약점 점검에 따라서 해당 내용들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기교육모아 통합 시스템 자원 증설, 또 부서 운영 홈페이지 개선 방안 마련인데, 이 부분에는 다양한 교육 정책상의 정보들이 모아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자 중심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증설한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부서 운영 홈페이지도 경기도교육청도 앞서 같이 공부했던 홍보계획에서도 사용자 중심으로 편리하게 정보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잖아요. 여기도 그런 맥락에서 변경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각 부서 정보 시스템 운영 현행화를 위한 정보보호 협의체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 활동 강화 및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이게 이제 아마 작년 이슈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관기관과 위협정보 공유를 통한 독립적 보안관제를 실시하고요. 경기교육사이버안전센터, 또 교육사이버안전센터 등을 토대로 이 사이버 침해와 관련된 대응을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지능화된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침해 사고 보안관제 및 심층 분석을 하고요. 분석을 토대로 취약점을 발굴해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해킹 메일이나 전상만 침투 등과 관련된 훈련 등도 실시를 하는데 이 교육청이나 학교에 아마 오시게 되면 메일을 통해서나 이런 훈련 기간이 있어요. 그때 이제 메일 열어볼 때도 조심하고 하면서 실제와 동일한 수준에서 훈련을 통해서 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하는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잘 살펴보았고요. 선생님들의 응원과 격려가 있어서 저도 지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모두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적,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